합장하고 공수 배려 애쓰십시오. 자, 사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꿈의 스토리예요. 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진실의 눈을 뜨게 되면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꿈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이 꿈 같은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이게 꿈이로구나 하면은 이제 자기가 진짜 나를 찾은 결과예요. 도대체 이게 꿈이라니, 이거 여러분이 꿈이라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눈을 못 떴을 때는 이게 꿈이라면 말장난 같아요. 그러나 눈을 뜨고 나면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삶이 한바탕 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에 유한한 거죠. 무한한 게 아니라 100년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기껏해야 10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의 삶이 신봉사 눈을 뜨지 못하면은 꿈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냥 헤매다 꿈을 꾸다가 깨보지도 못하고 이게 꿈이었네 하는 걸 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어났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꿈에서 딱 깨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젯밤에도 제가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선몽 같은 예지몽 같은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는 그게 실제인 줄 알았다고. 완벽하게 실제잖아요. 여러분 꿈 꿔보면 꿈속에서 그게 실제잖아요.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깨고 나면은 꿈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나만 있거든요.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와 똑같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딱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냥 오로지 나만 있어요. 나만. 이 나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이 몸뚱이만 난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 말고요. 이 몸뚱이 말고 100년 살다 그만두는 몸뚱이 말고 이 진짜 나 계속 설명하고 신봉사 눈 뜨는 나가 한바탕 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사주는 뭐냐? 이 꿈속에 지지고 볶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스토리. 스토리. 그래서 사주는 우리는 이런 안목이 없을 때는 이 사주가 생생한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꿈에서 깨어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우리 삶의 각본이라니까요. 꿈속의 각본이야. 그러니까 사주를 안다는 거는 꿈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 꿈인 줄 이렇게 진행될 거라 아는 것만 해도 꿈속에서 귀신이 쫓아와도 두렵지 않죠.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귀신이 쫓아오면 막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죽이고 있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모든 세인들이 신봉사 눈 뜨는 것보다 이 사주에 더 관심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 사주는 나의 꿈의 각본과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꿈이 앞으로 전개되겠구나 하는 걸 들여다보는 게 이제 사주 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2지지를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12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12띠가 여러분 띠가 어떤 사람이 올해 토끼띠면은 환갑이죠. 계묘생 같으면 환갑이 평생 이 토끼띠라고 하는 이 정보를 되뇌이고 새기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자면 동짓달에 났으면 자월생이에요. 동짓달에 났으면 내가 태어난 날이 또 쥐날이면 이 쥐자자를 이제 사주 한기둥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시가 인시다. 그러면 범 한 마리의 에너지 정보, 범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같은 기질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바탕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삼위일체로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지금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이 속에 시간도 있고 이 속에 인간도 있는 거예요. 이 글자 한자지만.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12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포인트인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쓴 거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깨어나서 보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인간도 없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면 그냥 하나만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현상계는 시간이 지금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던지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게 2030년이에요.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공의 타임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2030년 부산 엑스포, 이거를 지금 굉장히 거기에 지금 뭐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그 프랑스 거기 가서 막 지금 어디 사우디하고 뭐 이태리하고 세 개 붙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가지고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 엑스포 2030년이 지금 새로운 문명, 제가 얘기하고 있는 후천 개벽의 실상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해라고 제가 역법 계산했는데, 그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스토리대로라면은 부산 엑스포가 2030년에 결정이 이제 내일 모레 결판 난다고 그래요.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역법에 대한 도수를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왜 부산인가, 이런 거예요. 왜 부산인가.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글자로는 여기에 밑에가 북방으로 돼 있는데, 남한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북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도가 지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제주도가 있는 거라고. 여기가 제주도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끊임없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요 진사지간의 성인이 나온다. 맨날 그 격압유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얘기 무수히 나와요. 진사지간의 성인출이라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절집에도 가보면 사시예불이라는 게 있다고. 땅에서 땅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간이 바로 진시와 사시예요. 그러면 여기는 계절로 보면 봄, 초여름이라고. 이게 땅의 생기가, 자연 만물이 생기가 확 열리는 시간의 부호가 바로 진사지간인데, 여기가 방위로 보면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 동남간이에요. 동남간. 그래서 이게 땅의 문이 열린다 해서 지호, 이게 지호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땅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우리나라 방위를 보면은 남쪽만 놓고 볼 때 재밌어요. 여기가 바로 방위로 보면 부산입니다. 부산이에요. 방위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주도도 약간 정남에서 서쪽으로 살짝 치우쳤거든요. 제주도도. 근데 정남에서 거제도 어디 그 정도, 정남에서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한 게 부산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화, 문호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유행이 된다고. 부산 국제영화제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지금 하나의 유행도, 상품 하나도 부산에서 뜨는 거예요. 응? 그 2030년에 부산 엑스포 자꾸 떠들고 있는데, 지호에 이제 땅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그러면 반대를 보자, 이거예요. 반대.
이건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쪽 반대예요. 정확히 요거는 서쪽하고 북쪽 사이 서북간.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지명이면 어딜까요? 이게 하늘의 문이라는 건데 천문. 응? 어딜까요? 응? 그렇지, 영종도. 예, 공항이 여기서 하늘문이 여기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문이 들어오는 데 아니야. 영종도 국제공항이, 예? 세계 뭐 몇 대 공항 될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문이라 비행기가 여기서 뜨고 가라앉고, 여기는 땅의 문이니까 선박이 들랑들랑 하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뭐 부산에도 이제 국제공항이 생긴다고 하죠. 그 신공항 문제, 뭐 김해 신공항인가 어쩌고 막 계속 떠들었죠. 문정부 때도 그렇고. 자, 인기가 너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건 이제 40을 버리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도 이런 완벽하게 우리나라 지형은요, 이게 천문도수하고 다 이렇게 정밀하게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본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문호 개방을 한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문호 개방. 하루도 이 시간에 땅에서 일하러 막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루 중에 수레 시간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늘의 시간이라고. 계절도 봄, 여름에는 열심히 씨 뿌리고 막 일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때는 가을거지 다 끝나고, 그러죠? 조용히 사색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를 돌이켜보고,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 나이로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 보세요. 이치가 똑같아요. 이쪽은 이건 소년이고, 이거 청년이고, 이건 장년이고, 이건 노년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수레 정도의 나이를 이제 장년을 지나서 환갑을 지나게 되면은 내가 왜 사는가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철학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그냥 끝나. 그건 잘못 간 거잖아. 이렇게 자연은 이치를 빤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때는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구에 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가 사주에 많으면 굉장히 이걸 천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요. 전생에 영적인 생각을 한 습관이죠. 자, 사주 해석이라는 게 이런 이치를 깨닫고 이 글자를 정보로 해석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도수라면은 한번 두고 벌리지만 내일 모레 결정나죠? 그런 도수라면은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역수를 가지고 추산해보고 있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는 하루 중에 인시라고 하는 새벽이고, 여기는 이제 남서간, 남서간 여기는 또 남쪽 서쪽간인데,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정사방에서 팔방으로 벌어진 거라고 이게. 이거 정사방, 진사, 미신, 수레, 축인 이렇게 해서 간방이 팔방으로, 공간은 사방, 팔방으로 벌어진 게 전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팔도 강산이다. 이러죠? 8개 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철저한 우주 자연 원리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공은 변함없이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인간의 의식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가야 닭육자가 나오는 거예요. 10번째 가야. 이게 1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완성이라니까.
12. 이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을 열매. 이게 추석이 있더라고. 이게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요. 인간의 열매가 여러분이 지금 10을 내가 10이 뭐냐면 내 열매라고. 나의 열매. 내 자성의 열매가 10에 가서 진짜 나를 눈을 떠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서 온전한 나로,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견성자리야. 이게 삼장법사예요, 이게. 에? 이게 손오공이고, 이게 사오정이고, 이게 저팔계라고. 돼지. 이게 원숭이. 요 10이 지지 가지고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삼장법사라고. 이게 사오정이 개잖아. 저팔계가 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부 이 불도에서 말하는 절만자가 십자가잖아요. 자기의 결실, 자기의 완성, 자기의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개벽은 어떻게 되냐? 개벽은 이게 인간의 의식이 이 열매가 이 진사지간으로 와버려요. 열매가 진사지간으로 와. 그게 뭐냐면 닭 유자가 일로 오니까 여기 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게 닭개자죠. 닭 이게 용이죠. 이게 계룡이라고. 계룡산. 이 열매가 일로 이쪽으로 와버린다고요. 인간의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후천개벽의 인간의 의식으로 빨리 갈아타자. 이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수레는 선천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후천개벽 세상 말고 선천 세상은 개, 돼지가 가장 서북방 추운 곳 버려졌잖아요. 서북쪽이야, 여기가. 가장 천대받고 가장 추웠던 곳을 개돼지 같은 놈아 하면서 이렇게 비하했었는데 후천 세상은 뒤집어져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에 닭이 가니까요. 이 계룡이죠. 계룡 백석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술이 개가 일로 와버렸어. 그래서 개가 지금 개 식용 반대 금지법까지 지금 국회에서 상정하고 있는 실상이고 집집마다 개를 갖다가 인간보다 더 우대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시간의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후천개벽의 역법은 돼지, 해궁에서 시간의 주도권을 자시였는데, 선천은 자시가 주인이었었는데, 후천에는 이제 해시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이제 이게 지금 개벽에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일부 선생이나 증산 선생이 이런 완성도를 짜놓고 가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돼지 우리 여기에도 지금 주인공이 와 계시지만 우리 돼지가 지금 갈수록 지금 축사 내기도 어렵다고 뉴스에 엊그제 봤어요. 여기 왕궁 주변에 항상 여기 왕궁에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면 분뇨 냄새가 지나다닐 때마다 악취를 맡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익산에서 전부 수용해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뉴스를 내가 들은 바가 있으면서 항상 돼지에 대한 얘기는 저도 관심이 많죠. 여기에 여러분 나무 목자를 한번 딱 써보세요. 이게 뭐냐면 핵이잖아요. 핵. 김정은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고 일본 해양에서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지금 계속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개벽의 전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030년 한번 내일 모레 결정 난다니까 과연 그 도수의 이야기인지 우리 눈여겨 한번 보고 부산 엑스포가 딱 선언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개벽을 준비하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길이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이라 이거예요.
맨날 그냥 언제까지 돈만 할 것이 아니라 돈 걱정 말고 여러분의 의식이 어떻게 하나가 뒤집어지느냐. 그래서 후천 개벽 세상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품격이, 인격이 진정한 신봉사 눈을 떠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지금 신봉사 눈 뜨는 게 뭔 막 3,000배를 하고 수행을 엄청나게 하고 해서 얻는 것 같으면 제가 권면 안 하겠어요. 그 힘든 거니까.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 고개를 한번 돌리는 것이 여러분 의식의 고개를 에고 의식을 한 벽만 한번 무너져 버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쉽고도 어렵고 여러분이 지금 습관된 중독된 에고 의식의 고집을 어떻게 꺾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 사주 오늘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 운명이죠. 또 이 사주 역시 쉽지 않은 사주네요. 그러니까 후천 개벽의 눈으로 좀 봐야 되는, 개벽 사주학의 눈으로 좀 봐야 되는 사주 명식입니다. 역시 2000년생이니까 이름하여 후천 세대예요.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후천 세대. 이들이 인류가 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미륵세상, 또 지상선경, 홍익인간들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주도할 주인공들이 제 안목에서는 한반도 땅에 이들이 이렇게 우수수 이들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선천의 이론으로만 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천의 사주학은 이 기토가 이게 이제 고정시켜 놨어요.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게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주는 요게 이렇게 합을 하면서 이 사화는 변덕쟁이에요. 굉장히 뱀이란 놈이 아주 변덕쟁이, 혀가 2개가 달려가지고 언제든지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거 오행으로 화인데 화 안 하고 금할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주도 지금 제왕 얘기를 듣자니 제왕절개를 해서 태기를 받아서 시간을 이렇게 받아서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시간에 나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한 인간의 운명은 그 시간에 필연적으로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 전체를 보면은 요게 전부 금이에요. 금판. 오행상 금판이라고. 금. 요거 진도 금으로 변했어요. 토생금에서 진유합이라고 해서 이게 합이거든요. 사유합, 진유합 해서 지지 4글자가 일단은 지지는 뭘 나타내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속의 현재 삶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에 합이 이렇게 많은 팔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화합을 잘해. 화합을. 여기에 형충이 많이 있으면은 건건이 트러블이 많은 사주예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좋은 일로 트러블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로 트러블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합이 많은 사람은 일단 유정하다, 정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화합하려고 하지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게 더 자기 운명이 안 피곤하겠죠. 건건이 시비 분별 투쟁적이면은 아주 좀 피곤한 삶이죠. 근데 이 삶은 이걸 갖다가 맑다 그러는 거예요. 청하다. 오로지 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화토가 금으로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는 또 어떤 비유로 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변신, 임기응변이 아주 능해요. 자기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해서 잘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의 계절이에요. 이 계절이 금의 계절이요. 가을에. 사주 전국이 지금 금판이에요. 금판. 자, 그런데다가 천간에 이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가 가지고 이놈이 아주 강해졌어요. 강해졌어. 그러니까 이 기토가 이 많은 금판을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주인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런데다가 나는 또 요거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합을.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체를 반은 포기해야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내 성질대로 반은 죽이고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죽이고 결혼 생활 하려고 하면은 그건 깨지는 일밖에 없죠. 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합이라는 게 내 절반은 양보할게. 내 절반은 포기할게. 내 절반은 희생할게. 이게 합이죠. 그러니까 이 기토가 더욱더 약해졌는데 일반적인 사주의 이론으로 보면 신약한 기토 일간으로 보게 되면 아주 주체성이 약하고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사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오류를 범한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 글자를 보면요. 경금 글자를 보면은 이게 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홀로 독상. 홀로 딱 서 있는 상이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이 많은 금의 무리 중에서 지가 탁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이 어느 정도냐면은 공주병. 나 잘났어. 너희들은 닭인데 나는 봉황이야. 딱 그 자존이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아주 유화적으로 잘하면서 자기의 주체가 확 신강하게 딱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적 인간이에요. 일단 자기 주체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금국으로 이게 몰려 있습니다. 이 사주가 여기 토도 이제 토금까지 토생금까지 따라가 가지고 이제 다만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자기의 체를 금으로 딱 몰아놨기 때문에 좀 자칫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좀 독특한 개성이 강한 반면에 좀 한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자기 고집으로 너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외고집쟁이들 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굉장히 또 금이라고 하는 건 같은 오행 중에서 가장 센 괴강이라고 하는 건데 괴강. 그래서 아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아주 그 용기백배, 좋게 보면 용기백배하고 나쁘게 보면 외골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걸 보면은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의 루틴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외골수가 된다. 굉장히 고집이 세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도 부모든 누구든 간섭하지 못하고 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금은 지금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 사주가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간목이 지금 이게 이제 재물인데 재죠. 이게 편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씩 그 편재를 노림수하고 있는, 한 번씩 큰 돈을 노려보고자 하는 목적을 노림수하고 있는 기질이 강하긴 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기토가 뭐냐면 문서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한번 현실에서 돈을 버는 일은 라이센스나 문서나 자격증을 가지고 한번 돈을 버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걸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주가 자기 고집은 세고 또 이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아요. 이 팔자는 누구한테 조직에서 누구 윗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꼴을 오래 보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꼴을 안 보려면 내 자격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자격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을 팡팡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자격증을 자기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따야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역마거든요. 여기서 보면 녹 위에 편제가 앉아 있어요. 녹 위에 편제가 앉아 있어서 돈 욕심이 많은 건 아닌데 한탕 한번 하고자 하는 기질을 보인다 이거예요. 한 방에 뭐 한번 해야지. 그런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이 또 녹이 역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 사주 해석이 완전히 경금을 채로 보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물론 여기서 보면 이게 상관이라 이게 전부 말 끝내주게 할 겁니다. 이게 말로 먹고 살아라 할 정도로. 근데 빈 껍데기 요란하면 안 되죠. 국가가, 조직이, 사회가 인정하는 죽기 살기로 라이센스 2개 정도는 따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예? 이 2개. 여기 문서 2개잖아요. 이건 여기서 보면 정관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입니다. 정관은 정인이지, 정인. 정인은 국가 자격증. 편인은 국가 자격증보다는 전문가 자격증, 기술 전문 자격증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내주는 회계사니, 노무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문자를 반갑게 받았는데 2년 전에 사주 해석을 했는데 똑같이 젊은 핀데 따님이죠. 저한테 사주를 물어봤던 따님이 이거 국가 자격을 따야 되는데 기회가 딱 3년이다. 똑같이 경금 일간이에요. 그 사주는. 근데 기토가 문서예요. 문서 자격증 왔을 때 3년 안에 따야 된다 했는데 내년이 3년 끝나는데 올해 딱 노무사 합격했다고 문자가 고마운 문자를 받았어요. 감사의 문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가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보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말에 탁 꽂혀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반드시 따야 되겠다는 집중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연이죠, 인연. 예? 예. 그래서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공인된 실력의 라이센스를 가지면 당당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계일학상이다. 어찌됐든 가정환경이야 뭐가 다 어찌됐든 저는 자존심이 꺾이질 않아요. 이런 팔자는. 이 괴강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괴강이라고 썼죠? 괴팍하고 강직하다 이런 것 뜻이 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괴팍하고 강직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따면? 라이센스를 따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좀 도전을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34세가 되면
여기 경진 34세가 되면 이게 나하고 같은 글자가 나타나요. 요때 거듭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글자가 올 때는 내가 이제 한 차원 거듭나야 되는 운이라고. 근데 이때 거듭나지 못하면 엎드려 신음한다. 복음이라는 대운이에요. 우리는 사주 해석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는 사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이에요. 평관. 관성의 일을 관청에서 라이벌들과 새롭게 이 장생지예요. 새롭게 국가 뭔가를 한번 딸 수 있는 아니면 국가 조직이 아니라도 하여튼 공인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으로 자기 삶을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또 공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부모 자리가 공망이다. 부모 인연이 깊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게. 희한하게 좀 떨어져도 저도 월지 공망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옛날에 집이 가난하고 비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 스토리를 할 수 없어요. 유학을 시킨다고 어릴 시골에서 깡촌에서 그 시골에서 도요지로 혼자 보냈어요. 월지 공망. 그게 이제 뭐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자식을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그러니까 또 참 운명의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이요. 참 우리 문화 속에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보석이 뒷골목에서 나뒹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끄집어내서 좀 갈고 닦아서 이 보석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리고 자기를 이게 전생의 과거 기록이에요. 업장이라고 이게. 좋은 것도 업장, 나쁜 것도 업장. 다 업장이에요. 예, 꿈의 스토리를 알고서 여러분 보세요. 8자죠? 이게 8자죠? 12완성이지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은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깨어나지 못하면 이 20% 해당되는 결핍에서 못 벗어나요. 누구나 결핍하고 있다고 지금 10자야 되는데 8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늘 결핍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운명의 굴레다 이거지. 업장이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부귀한 자는 부귀한 자대로, 빈천한 자는 빈천한 대로 8글자밖에 안 돼서 원래 10자가 다 차야 되는데 이 2개가 지금 비어 있어요. 결핍, 가래, 이거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이걸 채우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힘들었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벗어난 듯해요. 벗어난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나한테 이렇게 버젓이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끝없이 결핍에 시달리고 불만족에 시달리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늦었다 빨랐다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 한 생각을 빨리 뒤집어 버리고 역설적으로 이게 겨울이 춥죠? 상대세계라는 게. 이 추운 곳에서 따뜻한 것을 알아보게 돼요. 추우니까 따뜻한 게 그립잖아요, 지금. 그래 따뜻한 걸 찾게 되고 따뜻한 걸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추우니까.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따뜻함이 지금 진리가 눈앞에 있어요. 힘든 사람일수록 힘든 곳에 계속 매몰되지 말고 그 힘든 것 이면에 따뜻한 것을 금방 찾을 수 있다니까 힘든 사람일수록. 별로 안 추워본 사람이 따뜻한 거 못 찾아요. 진짜 지독히 추워본 사람이 따뜻한 거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이런 젊은 피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항상 괴롭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이 때는 감성의 중심에서 질풍노도처럼 달리는 나이예요. 이 나이가. 그래서 이 나이에 뭐 눈 떠라 깨달아라 이런 얘기는 나중 얘기고, 현실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현대 딸아이인데, 이런 딸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아주 중요한 시대고, 이 운명도 이렇게 심각하게 신약이 심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 심각한 운명이 성질값을 하려면 말로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진짜 성질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 노동력, 경제적 자립, 특히 경제적 자립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가져야 현대 사회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 애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한 가지만 파고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만 파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밥 먹고 사는 기술, 우리 때는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은 애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경제적 자립을 무엇보다도 안정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밥벌이 수단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자기를 직면하고 노력하는, 이 세다는 게 엉뚱한 대로 센 게 아니라 자기한테 세야 돼. 자기 자신한테 센 사람이 진짜 센 사람이에요. 자기가 허당인 사람이 괜히 남한테 깡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센 사람은 남한테 깡을 부리지 않아요. 진짜 센 사람은. 진짜 센 사람은 자기한테 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한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괴팍하고 강직한 이 운명이 진정으로 자기한테 강직해지고, 이런 복음을 듣는 것도, 이 아버지가 저한테 이거 좀 해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음덕인 줄을 알고, 이 땅에 자기를 초대해 준 부모는 천지와 같은 겁니다. 천지 대행자가 부모예요. 천지를 대신해서 부모가 대행을 해서 나를 이 땅에 초대하고 길러서 낳아준 그 은덕은 잊을 수 없는 은덕이죠. 그 은덕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이 해설 뭐 중원본 다른 거 지금 이 나이 때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복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벨의 S였습니다.